뉴욕에 사는 프랜시스, 20대 여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친구 에리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프랜시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빈 좌석에 덜렁 놓인 초록색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마 누군가 놓고 내린 것 같아요. 심성이 착한 프랜시스는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 가방을 주워서 집으로 갖고 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구 에리카가 가방을 보더니 야, 이거 가방 뭐야? 하고 물어봐요.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직접 찾아주려고. 친구 에리카는 너 미쳤어? 하면서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가방 안에 소지품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신분증이 나와요. 중년 여성이었고 이름은 그레타 히덱. 프랜시스는 가방 안에 있던 명함을 보고 그 주소로 가방을 직접 돌려주러 갑니다. 한 주택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신분증 사진에서 봤던 중년 여자 그레타가 나옵니다. 프랜시스가 가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잃어버리셨죠?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레타가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아가씨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엄청 찾았거든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고마워서 그런데 들어와서 차 한잔해요. 프랜시스는 그레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레타의 집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그레타가 차를 내오고 둘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본인은 남편을 여의고 하나 있는 딸마저 유학을 가서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그레타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프랜시스한테도 물어봐요. 아가씨는 누구랑 살아요? 남자친구? 프랜시스는 친구랑 둘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쿵쿵쿵쿵 하면서 벽을 치는 소리가 납니다. 응? 이거 뭐지? 프랜시스가 두리번거리니까 그레타가 요즘 옆집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벽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윽고 소음이 멈추자 그레타는 그 벽 앞에 있던 피아노를 쳐주기 시작합니다. 프랜시스는 자기도 모르게 이 그레타라는 아주머니한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해요. 뭔가 안쓰러운 거예요. 혼자 있어서 적적한 그레타를 위해서 강아지를 입양하는 걸 도와주기로 하고 둘은 전화번호도 교환합니다. 얼마 후 함께 강아지 임시보호소를 찾아가서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모튼이라는 개를 입양해와요. 모튼을 데리고 공원을 같이 산책하다가 그레타가 강아지랑 벤치에 앉으니까 프랜시스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따님한테 사진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같은 걸 잘 다룰 줄 모르는 그레타를 위해서 자상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레타가 스윗하게 프랜시스를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아가씨는 엄마랑 사이 되게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프랜시스의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레타가 너무너무 안쓰러워하면서 프랜시스의 손을 꼭 잡아줘요. 그날 밤,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 좀 소름이 돋는데요. 휴대폰, 컴퓨터 이런 기기 같은 거 잘 모른다는 그레타가 자신의 집에서 아주 능숙하게 무릎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프랜시스의 SNS를 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프랜시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나씩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은 이제 문자도 자주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또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엄마가 안 계신 프랜시스한테는 그레타가 엄마처럼, 또 딸이 멀리 있는 그레타한테는 프랜시스가 딸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레타의 딸 니콜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가끔 프랜시스를 만날 때 그레타는 이 프랜시스 앞에서 자기 딸이랑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프랜시스가 물어봐요. 근데 지금 따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러자 그레타는 니콜라는 지금 파리에 있는 음악원에 다니고 있다고, 거기서 음악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멀리 있구나. 너무 보고 싶으시겠다 하고 프랜시스가 말하니까 그레타는 씁쓸한 얼굴로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라고 대답합니다. 프랜시스는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따뜻하게 그레타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그레타가 쓸쓸한 얼굴로 프랜시스를 보면서 말해요. 자기도 곧 떠날 거잖아요. 그러자 프랜시스가 씩 웃으면서 제 별명이 껌딱지예요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레타는 약속해요. 프랜시스가 약속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글쎄 나이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프랜시스랑 함께 사는 에리카, 친구 에리카가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야, 이상해. 이거는 무슨 네가 그 아줌마를 입양한 것 같아. 에리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랜시스는 아니야, 우리 그냥 친구야.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랜시스는 그레타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레타네 집으로 가니까 그레타가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랜시스한테 저기 있는 찬장에서 초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해요.
프랜시스는 알겠다고 하면서 그레타가 가리킨 쪽 캐비넷을 뒤지다가 다른 서랍장을 잘못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소름이 확 끼치는데 프랜시스가 예전에 그 지하철에서 주웠던 가방, 초록색 가방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가방이 수십 개가 쫙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면마다 모두 다른 이름의 포스트잇과 연락처가 붙어 있습니다. 아, 이 아줌마 상습범이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둘 낚아서 접근하는구나. 그런데 대체 왜? 그레타는 프랜시스한테 뭘 바라는 걸까요?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든 프랜시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기분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생각난 게 있다 막 횡설수설 변명을 하면서 빨리 그레타의 집을 떠나려고 해요. 하지만 그레타는 계속 걱정스럽다는 듯이 프랜시스를 바라보면서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바로 딱 이렇게 이마를 짚어보면서 자, 어디가 아픈지 얘기해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프랜시스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쪽에서도 잠겨 있어요. 좀 특이하죠? 프랜시스가 당황하자 뒤에서 그레타가 거기 열쇠 있어요. 열쇠로 열어야 돼요. 라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다급하게 도망치듯 프랜시스는 그레타의 집을 벗어납니다. 집에 돌아와서 프랜시스는 친구 에리카한테 그날 본 것들을 다 얘기해줘요. 에리카는 거 봐, 내가 이상하다 그랬지? 소름 끼쳐 하면서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대체 프랜시스한테 뭘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레타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미친 듯이 프랜시스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프랜시스는 모든 연락을 계속 씹는 중이었어요. 프랜시스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데 중간에 짬날 때 이제 친구 에리카한테 연락을 해서 야, 나 그 여자한테 계속 연락 와 죽겠어 라고 털어놓습니다. 에리카는 이 시각에 집에 있었는데요. 야, 말도 마. 집으로도 계속 전화 와가지고 전화선 뽑아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타의 집착이 보통 수준을 넘어선 것 같죠?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이 프랜시스한테 와서 누가 널 찾아왔어 라고 전해줍니다. 누구겠어요? 네, 역시나 그레타였습니다. 그레타는 미친 듯이 질척거립니다. 프랜시스, 도대체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는지 말을 해봐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질척질척. 그러자 프랜시스는 소리칩니다. 그날 아줌마 집에 갔을 때 가방 다 봤다고요. 그레타는 놀라지도 않아요.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만 계속 매달립니다. 프랜시스는 다 필요 없다고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면서 단호하게 뒤돌아 가버립니다. 하지만 그레타의 스토킹 및 광적인 집착은 이제 시작이에요. 음성 메시지에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거의 반협박성 멘트를 남기질 않나. 프랜시스가 사는 집 주소로 커다란 꽃다발을 갑자기 보내질 않나. 그 꽃다발에 적혀있는 쪽지 내용도 좀 소름 끼치는데 미안해요 예쁘니 사랑을 담아 그레타. 야, 이 사람을 어떻게 떼어놓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스토킹이라고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자가 여자를, 그것도 중년 여성이 젊은 여자를 스토킹하는 겁니다. 아직 목적은 모르지만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프랜시스가 음료를 서빙하다가 그냥 우연히 고개를 들어서 창밖을 봤는데 그 창 바로 앞 길 건너편에 그레타가 이러고 딱 서 있어요. 이거 거의 여고괴담 못지않은 호러입니다. 너무 놀란 프랜시스는 컵을 와장창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말아요. 그레타는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 레스토랑이 들여다보이는 도로 건너편에서 창문 유리 너머로 프랜시스를 집착적으로 계속 쳐다봅니다.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프랜시스는 결국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기 저렇게 서 있기만 한 여자를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요. 아가씨, 저기는 그냥 공공장소잖아요. 저기 서 있는 거는 저분 자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칠 노릇이에요. 이제 퇴근하기 전에도 편히 못 나갑니다. 레스토랑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있는데 그걸로 그레타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확인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날 밤도 그레타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불 꺼진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지하철역까지 우다다다다다 와가지고 지하철을 딱 타자마자 바로 옆문에서 그레타가 호다닥 같은 열차를 타가지고 정면으로 프랜시스한테 뛰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랑 얘기 좀 해. 이러면서. 놀란 프랜시스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문이 닫히기 일보 직전에 그 열차에서 팍 튀어서 내립니다. 그레타는 닫혀버린 문 밖으로 프랜시스를 노려보면서 소리쳐요. 네가 원하는 걸 말해. 이러면서 이제 지하철은 출발해버립니다. 지칠 대로 지친 프랜시스는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자기 집 층수에 딱 도착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복도에 그레타가 서 있어요. 진짜 징그럽죠? 나 너무 외로워 라고 그레타가 말해요. 프랜시스는 그레타, 우리 모두가 원래 외로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레타가 나한테 껌처럼 붙어 있겠다더니 나는 분명히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네가 안 들은 거지. 그러면서 프랜시스의 머리에 씹던 껌을 툭 뱉어버리고 획 뒤돌아서 가버려요. 이제 프랜시스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이든 중년 여자가 뭐가 그렇게 무섭겠나 싶겠지만 사람이 미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프랜시스는 직장도 집도 맘 편히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레타가 입양했던 강아지도 너무 걱정됐어요. 아니 사람도 이렇게 괴롭히는데 동물은 가만히 둘까? 프랜시스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레타의 집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레타가 강아지를 데리고 막 외출했어요.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우편물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레타의 딸 니콜라의 주소가 뉴욕으로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아까 분명히 파리에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며칠 후 저녁, 프랜시스는 무사히 집에 왔는데 에리카가 안 보여요. 연락을 해보니까 클럽에서 술 마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프랜시스의 휴대폰 문자로 에리카의 사진이 전송되어 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네, 역시나 그레타가 보낸 거였어요. 아무래도 에리카가 위험해 보입니다. 자기 때문에 친구까지 위험에 처하게 생기자 프랜시스가 마음이 급해져요. 에리카한테 당장 전화해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에리카는 알았어, 바로 나갈게 하고 서둘러 클럽 뒷문으로 나옵니다. 뒷문으로 나왔으니까 안심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뒷문으로 나온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와요. 야, 지금 그 여자가 너 보고 있어. 너 뒷문으로 나온 것도 다 보고 있어. 에리카는 급하게 뛰어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 둘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 중인데 에리카가 버스에 올라탄 후에 됐어. 야, 나 이제 버스 탔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문자가 옵니다. 이 사진을 보내와요. 그레타는 이 버스도 따라 탄 거예요. 아니 무슨 중년 여자가 이렇게 움직임이 빠를까요? 에리카는 빠르게 기사한테 달려가서 저 좀 내려달라고 외치고는 그 버스에서 도망쳐 내립니다. 괜히 모르는 사람 가방 하나 찾아주겠다고 나섰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친구까지 같이 위험해지게 생겼어요. 이 그레타가 어떤 여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레타의 딸 니콜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녀가 말해주길 그레타의 딸 니콜라는 4년 전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는 깜짝 놀랐어요. 니콜라가 당연히 살아있는 줄 알았고 파리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레타는 제 앞에서 니콜라랑 막 통화하는 척을 하기도 했어요 라고 프랜시스가 얘기하자 이 여인은 니콜라는 파리에 간 적도 없고 엄마의 학대에 못 이겨서 죽은 거다.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피아노를 치게 했고 상자에 감금까지 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레타는 그냥 좀 질척대는 성가신 아줌마 정도가 아니었어요. 범죄자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출근을 안 할 순 없겠죠. 프랜시스는 오늘도 레스토랑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예약 손님이 있어요. 주문을 받으러 이렇게 가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서버 프랜시스라고 하는데 앞에 테이블에 그레타가 앉아 있었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프랜시스는 반사적으로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레타가 지배인한테 불평해요. 아니 여기는 무슨 서비스가 이래요? 결국 프랜시스는 억지로 다시 그레타한테 서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문하신 샤블리 나왔습니다 하면서 술을 내오자 그레타는 한 입 쭉 마시더니 프랜시스한테 말합니다. 이거 약간 자기 같네. 기대만 많이 주고 실망스러운 게. 그러고는 그 와인잔을 바닥에 팍 던져서 깨버려요. 눈앞에서 와장창 깨진 컵을 주우면서 프랜시스가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아니 당신 어린애예요? 그레타도 지지 않아요. 아니 네가 어린애지. 아직 사랑해주고 안아줄 엄마가 필요하잖아. 그레타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프랜시스, 너네 엄마는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죽은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프랜시스는 또다시 경찰을 부르고 이번에는 드디어 그레타가 결박당한 채 끌려갑니다. 이제 끝이 난 걸까요? 그럴 리가요. 얼마 안 돼서 그녀가 풀려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프랜시스는 이 여자의 손아귀 위에서 대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요? 친구 에리카랑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합니다. 나 아빠네가 있을까? 근데 내가 어딜 가든 다시 돌아오면 또 나타날 것 같긴 해. 그러자 에리카가 그래, 네가 떠나면 그 그릇된 관심이 또 다른 사람한테로 향하겠지. 결국 프랜시스는 그레타를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만나서 잘 구슬러 설득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딱 먹고 그녀를 만나요.
이제 일부러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잘 맞춰주면서 미안하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제가 엄마 일로 힘들어서 당신 탓을 한 거예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근데 저 당분간 떠나 있기로 했어요. 돌아오면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고 이제 잠수 타서 영영 안 볼 생각이었죠. 그레타가 이걸 믿었을까요? 그래, 돌아오면 만나요. 근데 거짓말 아니지? 그러면 다시 볼 거니까 작별 인사는 안 할게. 이렇게 둘은 서로를 한번 껴안고 헤어집니다. 집에 돌아온 그레타, 강아지 모튼에게 줄 우유에 수상한 약을 타서 먹이면서 말합니다. 아무래도 작별 인사였던 것 같아, 모튼. 이제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프랜시스는 어느 날 집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눈앞에 그레타가 보여요. 에리카! 에리카! 친구를 불러서 찾는데 그레타가 말합니다. 에리카는 없어, 아가. 그러고는 쓰러진 프랜시스를 부축해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저기요,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서 이 축 늘어진 프랜시스를 택시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프랜시스가 바닥에 픽 쓰러져 있는 동안에 피아노를 쭉 밀더니 그 뒷벽에 감춰져 있던 문을 삐걱 열고 그 벽 안쪽 방에 프랜시스를 가둬버려요. 강아지 모튼도 쓰러져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휴가를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처럼 아주 작은 상자에 그레타는 프랜시스를 가둡니다. 프랜시스의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 장치도 해제해요. 그런데 프랜시스가 꿈에서 화들짝 깹니다. 아까 커피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끔찍한 악몽을 꾼 듯 했어요. 다행이다. 안도하고 집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베가 이상해요. 1층에 도착했는데 0층을 찍더니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계속 우두두두두두두 내려갑니다. 갑자기 우당탕탕 흔들흔들 하더니 그 엘리베이터 안쪽에는 거울이 막 와장창 다 깨지고 천장도 무너지면서 엘베가 점점 좁아져요. 얼마만큼? 아까 그레타의 집 방 안에 갇혔던 그 관짝 같은 상자만큼. 네, 악몽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프랜시스는 그레타한테 잡혀온 게 맞았어요. 그 비좁은 상자 안에서 프랜시스가 드디어 진짜로 깨어납니다. 막 악을 쓰면서 쿵쿵쿵쿵 상자를 두드리자 그레타가 나타나 상자 문을 휙 열었어요. 아빠한테 간다더니 아무데도 안 갔네 하더니 방에서 휙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문을 철컥철컥 잠그고 그 앞으로 끼익 피아노를 밀어서 완전히 프랜시스를 그 안에 가둬버려요. 프랜시스는 살려달라고 막 악을 쓰면서 필사적으로 벽을 쾅쾅쾅쾅 두드리는데 그레타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 때문에 이 벽 안에 갇힌 프랜시스의 외침은 밖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벽이 막 쿵쿵 흔들흔들 하는데도 그레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렇게 프랜시스는 이 정신 나간 스토커 아줌마의 집에 갇히게 돼요. 그레타는 프랜시스의 지문으로 풀었던 휴대폰으로 프랜시스가 과거에 친구랑 여행 갔던 사진을 아빠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잘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해요. 또 친구 에리카한테는 아빠랑 여행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서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둘 다 프랜시스가 잘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야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프랜시스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그레타의 집. 울고 있는 프랜시스에게 그레타는 징그러운 자상함을 베푸는 중입니다. 울지마 우리 천사. 프랜시스는 마치 과거에 그레타의 딸 니콜라처럼 사육당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억지로 피아노 교육을 받는데 실수할 때마다 손등을 찰싹 이렇게 맞으면서 도를 눌러야지, 레를 눌러야지 막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쳐요. 프랜시스의 아빠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도대체 딸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하다가 사립탐정을 고용하게 돼요. 이 사립탐정이 알아본 바로는 그레타는 과거에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마취제 오남용으로 병원에서 해임됐다고 해요. 프랜시스의 아빠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꼭 내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레타는 젊은 여자인 프랜시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취제를 먹이고 있었어요. 프랜시스가 이 마취제에 취해서 잠이 들면 그 옆에 가서 프랜시스를 껴안고 함께 잡니다.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죠? 어떤 날은 과자 굽기 시간도 가져요. 프랜시스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옆에 세워두고 같이 억지로 막 쿠키를 만드는데 이 부엌에서 쓰는 방망이가 프랜시스의 눈에 띕니다. 이거다. 프랜시스는 방망이로 냅다 그레타를 후려쳐서 쓰러뜨려요. 그러고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저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좀 도망을 갈 때 가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프랜시스는 우선 뒷문으로 뛰어나가 봅니다. 온통 높은 벽으로 막혀 있어요. 현관문은 아까 말했었죠? 그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근데 열쇠가 보이지 않아요.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보입니다. 거기를 팍 열어봤더니 이번에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서 지하실 창문을 막 깨트리려고 해보는데 택도 없어요. 그러다가 뭔가 발에 툭 채워서 봤더니 또 다른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정신을 차린 그레타가 나타나 프랜시스를 확 다시 잡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끌려간 프랜시스는 그레타에 의해서 강제로 손이 묶여 욕조에 들어가 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프랜시스가 그레타한테 지하실에서 봤던 그 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여자 아직 살아있었다고요. 그러자 그레타가 말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갔단다. 이제 나한텐 너뿐이야. 프랜시스가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구하러 오지 않는 한. 자, 그런데 그 아빠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있었잖아요. 그가 그레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밖에서 똑똑똑똑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자 이곳저곳 집 주변을 둘러보는데 안에서 그레타가 나옵니다. 웬일인지 그레타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탐정이 꼬치꼬치 묻기 시작해요. 혹시 프랜시스 아시나요? 그레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막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프랜시스 그 아가씨요? 제가 한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연락을 끊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피아노 뒤 방 안에서 누군가 방문한 소리가 들리니까 프랜시스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레타는 음악을 크게 틀어버려요. 이거 좀 기괴한데 이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뭐 발레도 아니고 이상한 괴상한 춤을 막 춥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립탐정은 피아노 뒤 벽 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눈치채고 그쪽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파닥파닥파닥 막 괴상한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추던 그레타는 호도도도독 막 이렇게 날갯짓하는 율동을 하면서 그한테 다가와 그의 목에 마취제 주사를 탁 놓아버립니다. 목에 따끔함을 느끼고 탐정은 정신을 붙들려고 노력하면서 그레타한테 총을 탕탕탕 쏴보지만 시야가 흐려서 막 다 빗나가요. 결국 탐정은 쓰러지고 그레타는 그의 손에 있던 총을 쓱 빼서 그를 쏩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피를 싹 닦고 탐정의 얼굴에 밀가루 같은 하얀 가루를 뿌린 뒤에 그를 지하실로 갖다 놔요. 프랜시스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레타는 이제 또 다른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 핸드백을 지하철에 일부러 두고 내립니다. 이번에도 또 선량한 누군가 피해를 당하게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한 젊은 여성이 가방을 들고 똑똑똑 그레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레타는 익숙한 듯 들어오세요.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쿠키와 커피를 내와요. 또다시 누군가가 온 기척을 느끼고 프랜시스가 피아노 벽 뒤에서 쿵쿵쿵쿵 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그레타는 처음에 프랜시스가 왔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웃집이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벽에다 대고 소리칩니다. 저기요, 예의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번에도 신상캐기를 하려던 그레타가 갑자기 커피잔을 팍 떨어뜨립니다. 어머, 제가 타올 좀 가져올게요 하고 일어서려다가 갑자기 막 비틀비틀비틀 거려요. 앞에 앉아있던 이제 가방 찾아주러 온 젊은 여자가 묻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그레타는 네, 갑자기 좀 이상하네요. 그러자 젊은 여자가 말합니다. 약에 취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하면서 가발을 쫙 벗어요. 그녀는 프랜시스의 친구 에리카였습니다. 아마 그레타는 에리카의 얼굴을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에리카는 그 망할 놈의 가방 찾아다니느라고 내가 지하철을 다 뒤졌다 하고는 내 친구 어딨어? 하고 물어보는데 그레타는 이미 완전히 정신을 잃고 해롱해롱 쓰러져 있습니다. 에리카는 프랜시스를 찾기 시작해요. 드디어 피아노를 밀어내고 벽 뒤에 숨겨진 문을 확 열어서 친구 프랜시스를 찾아냅니다. 프랜시스의 입에 물려있던 재갈을 풀어주고 손발을 결박하고 있던 끈도 풀어줍니다. 자, 이제 이 미친 아줌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 해칠까 생각도 했지만 프랜시스는 자기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화는 프랜시스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갇혀 있었을 관짝 같은 그 좁은 상자 안에 그레타를 가두면서 끝이 납니다. 누군가에 대한 강한 집착과 비뚤어진 외로움이 만들어낸 범죄에 대한 이야기, 영화 마담 사이코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